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꽤 유명한 말이죠. 권력을 가졌는데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권력을 가졌는데도 부패하지 않는다. 진짜 존경받을 만한 거죠. 진짜 박수받아 마땅한 거고 리더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권력하면 대통령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행정부 최고 수장 1위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많죠. 대통령 병 걸린 사람도 많고요. 또 입법부 권력기관이죠. 법을 만들어내니까 180석 의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밀어붙여서 악법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냈습니까? 심각하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역시 막강 권한이죠.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법원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대법관들 보수 쪽으로 많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판결의 결과들이 대부분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대법원장이냐, 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사법부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권력 집단이죠. 자, 입법, 사법, 행정만이 아니에요. 언론도 권력입니다. 사실 행정 수반도 그렇고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사법부 판사들도 그렇고요. 언론의 눈치를 봅니다. 언론이 좋게 기사를 내주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언론이 깎아내리면 긁어내리기 시작하면요. 추락하는 거예요. 위상이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언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본인에게 긍정적인 보도를 내주는 언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고, 악의적인 보도를 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편한 신기를 펼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이런 면에서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권력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권력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이념 성향,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다. 언론으로 자격 미달인 거죠. 또 언론이 이 권력을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금력에 따라,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번에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더라고요. 2억이 무슨 껌값이에요. 2억씩 보내고 카톡으로 영수증 받고,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깨끗한 척,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진보 언론들 더 썩었다는 거죠. 더 부패했다는 거죠. 돈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씩, 참 허접하게 보이나 보죠. 10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은 1억씩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엄청나게 큰 액수를 받은 사람, 제일 큰 돈을 받은 사람이 한겨레 신문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 관계자입니다.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하는 한겨레 신문. 한국교회를 가장 많이 난도질하는 신문이죠. 목사님들 가장 많이 진리기는 신문이죠. 교회에 무슨 실수나 허점이 있으면요, 들깨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한겨레 신문이죠. 근데 돈을 제일 받아 먹었더라고요. 제가 좀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어떤 이 돈 관련된 것들 비리들이 드러나면요, 엄청나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 언론들이요. 정작 언론사들이 이렇게 돈 뜯어 먹었고, 돈 받아 먹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파만파 퍼져나가야 되는데 입을 많이 다물고 있다는 거죠. 참 비열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황기연 기자의 기사를 읽었어요. 이 기사가 참 통쾌하게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배님들, 김만배 덕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나는 캥거루족이다.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생활비는 내고 있다. 부모님이 가끔 독립을 요구할 때면 돈이 없다며 들어눕는다. 그렇게 부모님 품 안에 있으니 살림살이 장만할 일도 없다.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주어진 방 한 칸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선배들은 달랐나 보다.
장만해야 할 살림살이가 많았던 것 같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살림살이를 장만하기 힘드니 김만배와 돈 거래를 했던 것 아닐까? 그렇게까지 장만해야 할 살림살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어찌됐든 일부 선배들이 김만배와 돈 거래를 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결국 해고당한 전 한겨레 신문 기자. 김만배가 골프를 치며 100만 원씩 건넸다는 수십 명의 선배들. 서류상으로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연봉을 지급했다는 선배들까지 상당히 많은 선배들이 김만배와 얽힌 건 사실로 보인다. 이 추잡한 언론 게이트의 실체는 2020년 7월 29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정영학이 김만배에게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라고 말하자 김만배는 걔네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 걔네들에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이 무지 많아. 여기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 분당에 라고 대답했다. 김만배는 이 돈거래의 대가로 기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를 눈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셈이다. 근데 목에 방울이 달린 고양이는 놀랍게도 소리가 날까 조심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김만배가 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기자들을 관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의 덕에 정말 많은 선배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리라.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는 그 어떤 돈거래도 해보지 않은 후배로서는 이번 사태를 보며 회의감이 든다. 누가 언제부터 기자에게 기사를 쓰라 마라 할 수 있었는가? 기자들이 언제부터 누구 밑에서 관리되는 사람들이었나? 기자는 그냥 보고 듣고 쓰는 사람이다. 돈을 대가로 펜을 놨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자라고 부를 수 없다. 당연히 나도 그들을 선배라고 호칭할 수 없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 기사보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금 100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 아닌가? 당신들 기자는 원래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지 않았나? 기자는 펜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그만큼 신중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또 살려야 할 사람은 살리고 죽여야 할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도 배웠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돈이 많으면 죽어야 할 사람도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배님들이 얼마나 좋은 살림살이를 마련하셨는지 나중에 꼭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 기자는 용기가 있네요. 이 기자는 양심적이네요. 자기는 식구라고 같은 기자, 언론이라고 이 꼭 닦고 할 말 안 하고 딴 데 갔으면 난리쳤을 텐데 조용하게 묻어들어가는 언론들, 기자들 썩은 거죠. 부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직한 기자들 참 아쉬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대장동권 낱낱이 드러나고 파헤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악성 종양처럼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공법,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